내 나이 60줄에 접어들고 보니 인생이란 거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그저 평범한 주부로 두 아이를 훌륭히 키워내고 남편 준호 씨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부부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골이 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려 독립하고 나니 덩그러니 남은 우리 둘만의 집은 더없이 조용해졌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부부라는 이름으로 30년 넘게 함께 살아왔지만 정작 서로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적이 얼마나 될까 하는 회의감이었지요. 준호 씨는 늘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그랬으니 새삼스럽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과묵함은 제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의 식사를 준비하고 정갈하게 옷을 다려 내놓아도 그는 그저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그 어떤 감흥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 고생했다는 짧은 칭찬조차 제게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성격연이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매일 반복되는 무심함 속에서 저는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갉아먹히는 기분이었죠. 하루는 딸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남편 성민 씨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며 울먹였죠. 성민 씨가 자신의 노력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요새 퇴근 후 베이킹을 배우러 다니며 성민 씨가 좋아하는 빵을 자주 구워주곤 했는데 성민 씨는 늘 맛있다는 말 대신 그냥 먹기만 했다는군요. 처음엔 그저 제 딸의 어리광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저는 수진이의 이야기에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준호 씨의 작은 노력 하나에도 인색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퇴근하는 준호 씨를 위해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제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와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저는 문득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매일 정성을 다해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을까? 아니, 어쩌면 저의 마음이 먼저 닫혀버린 것은 아닐까? 제가 그에게 준 상처는 없었을까? 지나온 세월 동안 서로에게 쌓인 무심함과 오해가 제 마음속에 거대한 벽을 쌓아 올린 것 같았습니다. 그 벽은 서로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진심을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의 침묵은 단순히 말수가 적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준호 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게 되었고 그는 저의 작은 변화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각자의 섬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한 지붕 아래 따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과연 부부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질문을 던졌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답을 찾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 싫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준호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차린 음식을 묵묵히 드는 그의 옆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나란 존재는 무엇일까? 그저 밥 해주는 사람, 빨래 해주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걸까?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동시에 깊은 자괴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저도 준호 씨에게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칭찬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서로를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왔기에 고맙다는 말조차 인색했던 것은 아닐까? 사랑한다는 말은 오래전에 잊어버린 주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칠 전 친구 명숙이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명숙이 부부는 저보다 더 오랜 세월을 함께했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작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었지요. 명숙 씨 남편은 아내가 새로 산 옷을 입고 나오면 어쩐 일인지 오늘따라 화사해 보인다며 툭 한마디 건네곤 한다더군요. 명숙이도 남편이 열심히 만든 텃밭 채소를 보며 싱싱하다며 칭찬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제 삶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들의 대화는 마치 우리 부부에게는 사라진 오래된 언어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색색거리며 잠든 준호 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든 그의 얼굴에는 낮 동안의 무표정 대신 알 수 없는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죠. 제가 모르는 그의 또 다른 얼굴이 있을까? 우리가 서로에게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있을까? 문득 제 마음에 조그만 파문이 일렁였습니다.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본다면 우리 관계에도 작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제라도 변화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호 씨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에게 먼저 다가가 그의 작은 노력을 알아봐주고 그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칭찬 한마디가 우리 부부의 넓고 병든 관계를 치유할 수 있을까?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저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작은 드라마였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맞이한 다음날 아침은 어딘가 모르게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득 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 씨는 늘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에서 신문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갓 내린 커피를 그에게 건네주며 머뭇거렸습니다. 칭찬을 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30에 넘게 굳어진 습관과 침묵의 벽을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겨우 입을 떼어 말했습니다. 여보, 아침 일찍 신문 읽으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한결같아서요. 제 목소리는 어색했고 심지어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준호 씨는 커피잔을 들다 말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간 당황한 듯 흔들렸습니다. 살짝 미간을 찌푸리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다시 신문으로 돌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무리였나. 그는 이런 저의 노력을 비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반응이 절망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제게 새로운 의지를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겨우 열었는데 갑자기 들어온 햇살에 눈이 부셔 눈을 감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준호 씨가 현관에 구두를 정돈할 때면 구두 정리도 깔끔하게 잘하시네요.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가 채널을 돌리다 멈추는 프로그램을 보면 여보가 그런 프로그램도 보는 줄 몰랐네요. 재미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짧은 대답이나 무반응으로 일관할 때가 많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듯 매일 아주 작은 칭찬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반응을 기대하기보다는 그저 제 진심을 전하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과정은 그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저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앙금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저녁 제가 정성껏 준비한 잡채를 먹던 준호 씨가 아주 작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채 읽지도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잡채 맛있네. 그 한마디는 제게는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놀란 마음에 그를 바라보니 그는 이미 고개를 숙이고 다시 젓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듣는 그의 칭찬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어쩌면 그도 저처럼 이 어색한 상황에 익숙지 않아 표현이 서툴렀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작은 변화가 제게는 엄청난 용기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가 다시 전화를 해왔습니다. 여전히 남편 성민 씨와의 관계로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요새 아빠한테 작은 칭찬을 건네는 연습을 하고 있어. 처음엔 너무 어색했는데 아빠가 한번 맛있네 하고 말하더라. 듣고 나니 뭔가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어. 아빠도 노력하는 거겠지? 수진이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목소리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작은 시도가 부녀 간의 새로운 소통의 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뜻밖의 곳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기만 했던 준호 씨가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꽃 화분을 사들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이름 모를 야생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집안에 꽃이 좀 있으면 좋겠지 해서 그는 쑥스러운 듯 얼버무렸지만 저는 그 꽃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가 저를 위해 이런 섬세한 마음을 쓴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연애 시절에 받았던 작은 선물처럼 제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마워요, 여보. 정말 예쁘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 씨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미소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랫동안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작은 노력이라도 알아봐주는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한마디였습니다. 칭찬은 상대방의 마음에 새싹을 틔우고 그 새싹은 곧 푸른 잎사귀가 되어 사랑의 정원을 가꾸는 힘이 된다는 것을요. 칭찬은 단순히 말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존중, 그리고 당신은 소중한 존재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했던 것은 어쩌면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준호 씨와의 대화는 여전히 길지 않았고 가끔은 다시 무뚝뚝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그가 제 노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 속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계 개선을 넘어 저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잊고 있었던 사랑의 감정을 되찾는 여정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는 이제 겨우 2번째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시련과 감동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작은 용기를 가지고 다음 이야기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 씨의 아주 희미한 미소. 그것은 제게 잊었던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게 와 닿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작은 변화에 더욱 깊이 몰두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실을 지날 때마다 그의 등 뒤로 보이는 어깨에 여보 오늘 옷이 참 잘 어울리네요. 하고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가 퇴근하고 돌아와 무심코 벗어 던진 양말을 발견해도 잔소리 대신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여보. 하고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는 연습을 했습니다.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순간도 많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굳어져 있던 관계의 틀을 깨는 일은 많은 용기와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노력은 가정 안에 작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와 준호 씨가 거실에서 마주 앉아 가볍게 TV를 보고 있는데 아들 민석이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 아빠와 거실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누는 일이 드물었던 아이였습니다. 민석이는 맥주캔을 따며 어색하게 웃더군요. 그러더니 엄마 아빠 요즘 두 분 보기가 참 좋아요. 어릴 적에는 티격태격하는 모습만 봤는데 이제는 민석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뭉클해졌습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모습을 아이들도 느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민석이의 말은 제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며 아이들은 어쩌면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보았으니까요. 자식들 간 그리고 고부 간의 갈등 또한 이처럼 작은 이해와 칭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대를 거쳐 반복되는 오해와 불신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낡은 수도관에서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새로운 생기가 샘솟는 듯 했습니다. 얼마 후 막내 손주 사랑이의 100일 잔치가 있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며느리 선미와 함께 음식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언제나 조용하고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키우는 저와는 달리 손주 육아에 대해 저와 다른 양육관을 가지고 있어 가끔 의견 충돌이 있기도 했지요. 그런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태도에 저 또한 은연중에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이의 귀여운 모습에 덩달아 웃음꽃이 피어나는 선미를 보니 문득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한참 망설이다 선미에게 말했습니다. 선미야, 사랑이가 정말 잘 웃는 아기네요. 아무래도 엄마 닮아서인가 봐요. 선미 너도 아가 때 참 잘 웃었거든. 제 말에 선미는 놀란 듯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괜한 말을 했나 후회하는 찰나 선미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저 어릴 때 사진 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이전에 들을 수 없었던 부드러움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스러운 며느리 아가 때 사진은 어머니가 다 봤지.
저의 활기찬 대답에 선미는 이제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작은 칭찬 하나가 이렇게 경직된 관계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니 저는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날 100일 잔치는 내내 화기애애했습니다. 작은 칭찬 하나가 얼마나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온몸으로 느낀 하루였습니다. 사랑과 존중을 담은 말 한마디가 마치 씨앗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지고 그것이 자라나 관계에 꽃을 피우는 것을 저는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인생의 후반부에 주어진 값진 깨달음이었습니다. 부부 관계를 넘어 가족 간의 모든 관계, 심지어 친구 관계에까지 이 칭찬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서로에게 너무 당연하게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도 정작 고맙다는 한마디, 잘했다는 한마디에는 너무 인색했던 것은 아닐까.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과 오해, 불신은 어쩌면 이 사소한 인정과 칭찬의 부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배우자의 관계 개선은 물론 자식들, 며느리, 사돈까지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 결국 내 자신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요.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진심 어린 칭찬과 사랑을 건넬 때 상대방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이 깨달음은 저를 또 다른 변화로 이끌었습니다. 단순히 준호 씨와의 관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메시지를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어떤 감동을 선사할까요? 저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렇게 칭찬의 작은 씨앗이 우리의 가정에 뿌려지고 서서히 싹을 틔우자 저는 제 인생에서 잊고 지냈던 또 다른 갈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행복이라는 아주 오래된 꿈이었습니다. 준호 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시작된 저의 노력은 결국 저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값진 과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누구에게나 귀 기울여주고 작은 행동에도 진심으로 격려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힘이라면 분명 더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저는 저의 경험담을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명숙이는 여전히 우리 남편은 절대 안 그럴걸? 칭찬해봤자 꿈쩍도 안 할 사람이야. 라며 비웃었지만 순영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저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순영이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소통의 부재로 힘들어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준호 씨가 가져온 야생화 이야기 그리고 며느리 선미와의 대화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순영이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작은 희망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럴까? 나도 한번 해볼까? 순영이의 목소리에는 미세하지만 새로운 변화를 향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영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제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저와 비슷한 감정의 외로움과 싸우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오느라 정작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법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는 법,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깨달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즈음 동네 복지관에서 행복한 노년을 위한 인간관계 개선 프로그램이라는 강좌가 개설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준호 씨에게는 요즘 외롭기도 하고 심심해서 취미 활동이나 해보려고 하고 둘러댔지만 사실 제 마음속은 새로운 도전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 수업에 참석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거나 새로운 활력을 찾고 싶어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들과의 솔직한 대화 속에서 저는 제가 겪었던 경험이 결코 저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강사님은 관계 개선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으로 경청과 칭찬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사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준호 씨에게 했던 작은 칭찬들이 얼마나 큰 변화의 시작이 되었는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저는 수업 시간에 용기를 내어 저의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렸지만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겼고 저의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깊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분들도 계셨고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맞장구를 쳐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여러분들이 저에게 다가와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삶이 단지 저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복지관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겪은 이 소중한 경험들을 글로 쓰고 더 나아가 오디오북 영상 스토리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관계 속에서 잊고 지냈던 사랑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제가 작가가 되어 제 삶의 드라마를 직접 써 내려가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청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막이 오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일도 영상을 만드는 일도 제게는 익숙하지 않은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작은 칭찬의 힘을 발견하고 그것이 가져다준 기적 같은 변화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저는 기꺼이 이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히 행복할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이제 세 번째 막을 넘기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얻은 용기와 제 안의 뜨거운 열정을 동력 삼아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의 기록들을 밤낮으로 정리하며 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막상 하얀 종이 위에 글을 쓰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단어를 골라야 할지 난감했지요. 하지만 제가 준호 씨와 그리고 며느리 선미와 겪었던 그 감동적인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자 마치 봇물 터지듯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듯한 감정의 골, 오해로 뒤덮인 마음의 벽,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허물어뜨린 따뜻한 말 한마디의 기적. 제 이야기는 제 삶의 치열한 기록이자 동시에 많은 시니어 세대들이 공감할 만한 보편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단순한 글로 끝내지 않고 유튜브 오디오북 영상 스토리로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목소리로 직접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시청자들에게 더욱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복지관에서 만난 젊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영상 편집 기술을 조금씩 익혀 나갔습니다. 서툰 실력이었지만 제 진심이 담긴 목소리와 직접 찍은 아름다운 영상들을 조합하며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드디어 제 첫 오디오북 영상 스토리가 세상에 공개되던 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조회수가 오를 때마다 댓글이 하나씩 달릴 때마다 마치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첫 영상이 공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유튜브 채널 인생극장에는 상상 이상의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내 이야기네요. 칭찬의 힘을 잊고 살았는데 다시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에게도 용기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위로받고 갑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댓글들이 달렸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저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먼저 다가가 칭찬을 건넸더니 놀랍게도 관계가 개선되었다며 눈물의 감사 인사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준호 씨는 처음에는 제 활동을 그저 쓸데없는 일 한다며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영상을 만들고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 찬 제 모습을 보면서 그의 태도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본단 말이야? 그의 질문 속에는 저를 이해하려는 작지만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제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몰래 읽어보고 가끔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면 좋을지 제게 먼저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한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는 부부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영상은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칭찬의 힘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자식 간, 고부 간, 친구,
관계 등 우리 시니어 세대의 다양한 인간관계 갈등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 포용, 이해, 용서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특히 친구 순영이가 제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먼저 여보가 있어서 난 정말 든든해라는 칭찬을 건넨 후 남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후일담은 제 채널에서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에피소드 중 하나였습니다. 순영이 부부가 다시 손을 잡고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은 많은 시니어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조회수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고 시청시간 또한 경이로울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고 새로운 희망을 얻어갔습니다. 인생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풍성한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하며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진리 또한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때로는 오해와 불신으로 상처받고 미움과 갈등 속에서 헤매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를 구원한 것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이해와 칭찬의 힘이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에도 작은 빛이 되어 잊고 있던 행복을 찾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 드라마를 쓰는 멋진 주인공이니까요.